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대규모 병력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건군절을 앞둔 움직임인지 주목되는데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해 규모는 다소 축소된 모습입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 사진으로 본 북한 평양 동남쪽 부근 열병식 훈련장입니다. 1일 단위로 위성 사진을 공개하는 플래닛 랩스가 22일 포착한 것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정사각형 형태로 모두 28개의 대열을 갖춘 모습입니다. 과거 북한 열병식에서는 한 대열에 최소 150에서 300명의 병력을 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병력은 최대 8천여 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년 전인 2018년 1월에 촬영된 위성 사진의 대열과 비교해보면 형태와 숫자 등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2년 전에도 열병식 훈련장에는 28개의 정사각형 대열이 훈련장 중심부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약 한 달 뒤인 2월 8일 건군절을 기념해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건군절은 2017년까지만 해도 4월 5일이었지만 2018년부터 2월 8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이 열병식이 열렸던 2년 전과 같은 형태로 도열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올해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건군절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군용 차량들로 가득했던 훈련장 북서쪽 부근의 주차장이 이번엔 텅 비어있는 것이 2년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보다 규모가 작은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There's no vehicles parked over in the fields on the left-hand side. So it's somebody's doing some training for something, and it's probably a parade. But maybe it's not the biggie that used to happen. 북한은 주로 끝자리가 5나 0으로 끝나는 해, 이른바 꺾이는 해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경우 인민군 창설 70주년과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2번의 열병식이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실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봤고 그들의 시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적 구상을 추구하고 있고 진전을 위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 세계적으로 미군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3일 남부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순위는 국방전략보고서 이행이며 이 전략은 중국, 러시아 같은 적이나 경쟁자와의 경쟁 시대에 미국이 더 향상된 타격 능력과 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미군 재배치 시기와 관련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더 나은 태세를 갖추고 싶다면서도 이런 계획이 모든 곳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내 재배치 등 미군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다루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미군 재배치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군 출신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외무상에 임명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군 출신인 리 외무상을 임명한 것이라면서 미북 대화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리선권 신임 외무상이 외교관이 아니라 강경 성향의 군 출신 인사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외교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리선권 외무상을 임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so you want to have a new face as the fac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ving away from Yi Young-ho, who is a traditional diplomat,
to somebody who really comes out of the military line to really kind of convey that hardline message. 2018년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이 부활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Question for me related to Lee Seung-kwan's appointment is the question of whether it means that the Kim Young-chol line is reasserting control over North Korean foreign policy. 하지만 리성건 외무상은 미북 대화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리선건 외무상이 군 출신이기 때문에 안보 분야인 핵 협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So what we know about Ri is that he has a background that is less from the foreign ministry and more from the security side. In some ways that might be an advantage because he's more knowledgeable, one presumes, about North Korea's security policy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an many foreign ministry people.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장 미북 대화가 재개되긴 어렵지만 외무상을 교체한 만큼 북한은 더욱 완강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접근법으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 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약 1,000여 명의 북한인들이 남아있지만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해 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북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다수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1,000명가량의 북한인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 허가가 모두 끝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지 않은 만큼 북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left our country, and around 1,000 persons do not longer have the status of workers because their work permit has expired and they receive no money in Russia.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인들이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는 이유가 부족한 교통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고려항공이 주 2회밖에 운항하지 않고 철도 운송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t was impossible to move every single worker from before the 22nd of December because only one North Korean airline company is in action between our countries and North Korean.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서 2019년 3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4,000명 미만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해 여전히 편법 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22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인 16,600여 명에게 관광 비자를, 1,300여 명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단체인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지원을 2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23일 VOA에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지원에 대해 파트너들과 합의됨에 따라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에 대한 집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금은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결핵과 말라리아 치료 약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다제내성 결핵 관련 사안은 유진벨 재단이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음력 설을 맞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음력 새해를 기리는 이들에게 멜라니아와 함께 우리의 가장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2020년 음력 새해 메시지를 통해 쥐띠해를 맞이해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기회들로 가득 찬 새해를 전 세계 수많은 이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음력 설을 쇠는 아시아의 가족 문화 등을 언급하며 그들의 행복과 건강, 번영을 기원한다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러 방식으로 미국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국방을 향상시키는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